새벽 공기가 아직 방송국 복도에 달라붙어 있던 그날, 사람들은 한 가지를 믿고 있었다. 사랑의 콜센터 시즌 스페셜 녹화는 끝까지 축제로 끝났다는 것. 카메라가 잡아낸 얼굴들은 웃고 있었고, 박수는 정확한 타이밍에 터졌고, 엔딩 음악은 희망처럼 번쩍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방송이 끝난 뒤부터 그 완벽한 웃음의 이면에서 무언가가 터졌다는 소문이 귓속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한 줄이었다. 대기실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대본이 날아갔다. 짧고 거칠고 믿기 어려운 문장. 하지만 그 한 줄이 팬들의 심장에 불을 붙였다. 왜냐하면 이름이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손비나, 김영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루머를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름. 김성주. 그날 밤 방송국은 겉으로는 늘 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스태프들은 무전기로 다음 동선을 확인했고, 메이크업 팀은 파우더를 쓸어내며 수고하셨어요를 반복했고, 출연진은 각자의 대기실로 흩어지며 겨우 숨을 돌렸다. 하지만 복도의 공기는 이상하게 뜨거웠다고 한다. 조명이 남긴 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람 사이의 온도차가 만들어내는 설명하기 어려운 뜨거움. 누군가의 표정이 한 번만 흔들려도 금세 퍼져나가는 긴장. 마치 열은 유리 위에 모두가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본 투척지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처음엔 농담 같았다. 대본이 날아갔다고 누가 그런 드라마 같은 말을 믿겠냐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수록 사람들은 더 자세한 장면을 상상한다. 누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는지, 대본이 정확히 더 뒤로 날아갔는지, 손목이 꺾였는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심지어 대기실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귀에 들리는 것처럼 떠올린다. 상상은 진실을 대신해 자리를 차지하고 루머는 그 상상 위에 서서 점점 더 확신처럼 자라난다. 그랬대는 어느새 그랬다로 바뀐다. 그게 팬덤의 속도다. 사랑이 깊을수록 흔들림의 파도도 커진다. 손비나와 김영빈은 원래 그런 조합이 아니었다. 둘은 방송에서 눈빛만으로도 티키타카가 되는 형제 케미라는 말이 따라붙는 관계로 알려져 있었다. 서로의 말끝을 받아주고 애드리브를 살리고 상대가 당황하면 먼저 웃어주던 사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았다. 저 둘이 싸웠다고 우리가 보던 게 다 연기였나?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무대 뒤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루머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뒤집는 질문이 된다. 무대 위에서 웃는 얼굴이 진짜라면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무대 뒤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 걸까? 루머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먹고 산다. 리허설에서부터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붙는다. 김영빈은 관객이 더 웃을 수 있게 멘트를 조금 바꿔보자는 제안을 했고, 손비나는 제작진 대본을 건드리는 건 부담스럽다 오는 쪽이었다고 한다.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구도를 좋아한다. 자유로운 센스 대 안정적인 원칙. 유연함 대 책임감. 둘 다 틀리지 않는데 둘 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과중한 스케줄이란 폭탄이 더해진다. 콘서트 준비, 방송 출연, 행사, 연습, 이동, 또 이동. 몸이 먼저 고장나고 마음은 그 뒤를 따라 무너진다. 그때 작은 말 한마디가 칼처럼 들린다. 그리고 그 칼은 상대를 베는 게 아니라 서로가 버티고 있는 자신을 찌른다. 방송 본편은 매끄러웠다. 그게 오히려 무서웠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두 사람은 프로였다. 웃고, 맞추고, 노래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무대를 완성했다. 시청자는 그 완성도만 본다. 그런데 루머는 말한다. 완벽한 웃음 뒤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있었다고. 그 말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저렇게 웃는데 뒤에서는 울었다고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떠오르는 순간 팬의 마음은 갈라진다. 한쪽은 분노한다. 왜 우리에게 이런 불안을 주냐고.
다른 한쪽은 애틋해진다. 그렇게까지 참고 무대를 해낸 거냐고. 그리고 마침내 루머의 클라이맥스가 등장한다. 대기실. 조용한 방, 메이크업을 지우며 고개를 숙인 김영빈. 문을 열고 들어온 손비나. 대화는 짧고 공기는 무겁고 그 무게가 사람의 목을 누를 정도였다고. 누군가의 글에는 손비나가 손에 들고 있던 대본을 탁 내려놓듯 던졌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종이는 가볍다. 하지만 감정이 붙으면 종이 한 장이 폭탄이 된다. 어떤 사람은 걸굴 쪽으로 던진 것처럼 보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확히 겨냥한 게 아니라 감정에 밀려 던진 것이라 말한다. 해석이 갈리는 순간 루머는 더 커진다. 사실이 하나라면 논쟁도 하나인데 해석이 10개면 드라마가 10편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김영빈의 오열, 소리 없는 울음. 이게 루머를 진짜처럼 만드는 결정타다. 큰 소리로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따졌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는 묘사, 팬들은 거기서 무너진다. 그 아이가 그렇게 울었다고 무대 위에서 늘 웃고 늘 분위기를 살리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울었다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찢는다. 오열은 인간의 가장 마지막 카드다. 그 오열이 루머든 사실이든 팬은 이미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입었다. 실제 영상이 없어도 이미 상상 속에서 재생됐고 상상 속에서 한 번 울면 그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는다. 여기까지면 그냥 대기실 루머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루머는 왜 하필 김성주를 끌어들였을까? MC 김성주. 방송에서 수많은 돌발 상황을 수습하고 울음과 웃음을 조율하고 무대를 안전하게 끌고 가는 사람. 그런 그가 말을 잃었다는 서술이 붙는 순간 팬들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못한다. 김성주가 말을 잃을 정도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루머는 증거라는 옷을 입는다. 누군가가 김성주의 과거 글을 끌어온다. 무대보다 더 힘든 건 사람 사이 온도 차일 때가 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더 무거울 때가 있다. 같은 문장. 그 문장이 언제, 누구를 두고 쓴 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연결한다. 연결하는 순간 불확실한 세계가 갑자기 설명 가능한 세계로 변한다. 그게 사람 마음이다. 우리는 혼란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문장 하나로 혼란의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이름이 붙는 순간 이야기는 사실처럼 굳어진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김성주의 침묵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침묵은 늘 오해를 낳는다. 침묵은 인정처럼 보이고 방관처럼 보이고 때로는 분노처럼 보인다. 그런데 방송 현장에서 침묵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침묵은 선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감정이 터진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이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상대를 달래는 말이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몇 초의 침묵이 방패가 된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숨 쉴 틈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김성주가 말을 잃었다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그리고 너무 많이 봐왔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 침묵은 누군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지 않기 위해 그 순간을 방송의 먹잇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지켜준 최소한의 예의였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해석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 조각난 말과 누군가의 글과 스치듯 지나간 표정의 기억이다. 루머는 언제든 사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래서 팬덤은 혼란스러워진다.